안녕하세요. 오늘의 TMI OT입니다. 오늘은 이집트 고대 신들의 이야기와 파라오의 저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시대부터 외세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펼쳐진 사막, 험난한 지형으로 인한 식량 도달의 한계, 그리고 살인적인 기후까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그들은 비교적 평화로웠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00년 전 이집트 제1대 왕 나르메르가 이집트 소수민족들을 통합시켜 역사상 최초 통일 왕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소수민족들은 각각 그들만의 신화들을 고대시대부터 구존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 신화들이 하나로 통일되며 석판에 기록되게 되고 이로써 이집트 신화가 시작됩니다.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이집트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세상에 혼돈의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새 머리를 한 태양신 라가 탄생합니다. 그가 뱉은 숨결과 침이 7명의 나머지 태초신들을 창조하고 그가 흘린 눈물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쌍둥이였는데 쌍둥이의 둘째 격 되는 신이 바로 뱀의 형상을 한 절대악 아포피스입니다. 라와 아포피스는 매일같이 싸움을 했죠. 이때 창조된 인간들은 태양이 뜨지 않는 밤을 라와 아포피스가 싸우는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죽음의 시간을 관리하는 신이 바로 죽음의 신이라 불리우는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는 이집트를 지키던 신이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던 남동생이자 전쟁의 신인 세트에게 살해당합니다. 이후 생명을 이어낸 그의 시체는 13토막이나 이집트 곳곳에 뿌려지게 되죠. 하지만 막내 동생인 이시스가 토막난 시체들을 다시 모아 재단에서 부활시키게 되고 죽음의 신 오시리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죽음의 신 오시리스는 우리나라의 염라대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염라대왕이 혼자 일할 수는 없겠죠. 그의 앞에는 항상 사신 아누비스가 있었습니다. 늑대의 형상을 한 아누비스는 죽은 자의 심장과 자신의 깃털을 천칭으로 재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깃털이 더 무겁다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므로 죽은 자들의 나라로 보내주었고, 심장이 더 무겁다면 죄를 지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악어의 형상을 한 괴수에게 심장을 던져버렸죠. 이렇게 죽음 이유를 이집트인 그리고 이집트 왕인 파라오들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또한 정말 두려워했죠. 파라오들은 자신의 무덤이 사후세계 왕국의 크기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말도 안 되는 거대한 크기의 피라미드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도 썩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체를 박제시켜 미라로 만들었고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스핑크스를 만들어 강한 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파라오들의 거대한 무덤인 피라미드에는 그들의 왕권에 걸맞는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굴꾼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무덤의 99% 가까이 되는 무덤들을 모두 도굴해버렸죠. 슬프게도 대부분의 피라미드에는 도굴꾼들이 지나다닌 발자국과 부서져버린 입구 잔해들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텅 빈 무덤들을 보며 절망하던 고고학자들은 어딜 가야 이집트의 유산을 볼 수 있냐며 분노하였습니다. 한편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 유물에 큰 흥미를 보이는 부자 가문 카나본 가문의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피라미드 도굴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도굴 작업을 시작한 지 5년 후인 1992년 카터는 놀랍게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던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세계 최초로 입구의 봉인도 완벽하게 되어있던 이 무덤은 당시 전 세계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죠. 또한 파라오의 저주, 황금상의 저주 등 이 피라미드에 관한 갖가지 음모론도 생겼었습니다. 투탕카멘의 피라미드가 발견된과 동시에 카나본은 이집트로 향했고 채 2주간 되는 빠른 시간에 투탕카멘의 무덤 앞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나본은 카터와 함께 처음으로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처음 무덤을 들어가며 나눴던 대사는 아직까지도 유명한 대사로 남았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는 바람의 신 아문의 석상과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그리고 수많은 장신구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운석으로 만들었다고 확인된 투탕카멘의 단검도 같이 묻혀 있었죠. 이처럼 수많은 보물이 묻혀있던 투탕카멘의 피라미드가 왜 도굴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덤의 크기와 위치에 가장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은 9년이라는 시간밖에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소년이었습니다. 9세에 왕위에 오른 그는 근친혼으로 인한 지병을 앓고 있었고 18세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를 9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힘없는 왕이었던 투탕카멘은 그리 큰 피라미드를 만들지 못하였고 조그마한 피라미드만이 사후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후 마야라라는 사람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가 되었는데 그의 일지에 의하면 도굴꾼들을 수십 번 막아내고 죽이는 등 그의 방식대로 무덤을 단단히 방어했습니다. 이후 무덤지기가 병으로 사망하고 투탕카멘이 라 대신 아멘을 믿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 역사책에서 사라지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투탕카멘은 모래 속에 깊이 잠들게 되죠. 결정적으로 투탕카멘의 피라미드 바로 위에 람세스 6세의 피라미드 건설 인부들의 숙소가 지어지면서 그 위치가 완벽하게 은폐되었습니다. 천한 인부들이나 자는 숙소 밑에 왕의 무덤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겠죠. 이렇게 최초로 온전한 무덤을 가졌던 투탕카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으며 작은 피라미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품이 이집트 박물관에 한 층을 다 채울 정도로 많았다고 하네요.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았던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들어가던 하워드 카터는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집트 고대 신화와 가장 유명한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비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궁금한 이야기나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